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스토브 리그 첫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토브 리그 첫 번째 컨텐츠로 준비한 영상은 FA 주요 선수들 분석 리포트입니다. 아무래도 스토브 리그의 꽃은 역시 FA죠. FA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면 그 팀의 전력이나 분위기가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우승한 팀들을 보면 FA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활약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야구 스토브 리그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역시 FA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21 시즌 스토브 리그의 경우에는 가장 주목을 받는 점이 역시 뛰어난 외야수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FA 분석 리포트 첫 번째 편으로 주요 외야수들로 한번 컨텐츠를 꾸려봤습니다. 이번 FA 시장에 나온 주요 외야수 6명을 각각 선수들의 강점이라든지 약점, 그리고 그 선수들이 갔을 경우에 어울리는 팀, 이런 정도의 부분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리포트로 만들어봤습니다. 프로야구가 끝나 심심한 비시즌엔 스포츠 클래식. 첫 번째 선수는 두산 베어스의 외야수 김재환입니다. 김재환 같은 경우는 지금 FA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 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에서도 가장 장타력이 검증된 좌타자 중에 한 명인데요. 김재환 같은 경우는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두산 베어스에서도 뛰어난 장타력과 홈런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재환의 최고의 강점은 역시 장타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실을 쓰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만약에 잠실이 아닌 구장이 조금 더 좁은 곳으로 이적을 한다면 조금 더 이 선수가 홈런이 늘어나고 장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탈잠실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김재환 선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 상황 역시 김재환 선수에게 조금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이제 거포 수급을 위해서 외국인 타자를 거포로 영입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거든요. FA장에서 거포를 못 구하면 외국인으로 영입하면 되지, 용병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팀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거포 외국인 선수들이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점점 외국인 타자가 이렇게 적응을 하기 어려운 리그가 되고 있고, 지금 외국인 선수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어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선수가 좀 모자라게 되면서 어지간한 선수는 아시아 시장으로 안 보내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포를 구하는 팀은 이제 외국인보다는 FA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런 시장 상황이 김재환 선수에겐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김재환 선수는 공격력은 좋지만 심각하게 수비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좌익수를 보고 있는데 수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인 좌익수임에도 수비가 너무 떨어져요. 수비를 못하는 좌익수들 중에서도 김재환 선수가 가장 수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김재환 선수가 그렇게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4년 계약을 한다고 치면 이제 나머지 2년 정도는 거의 지명타자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김재환 선수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좋은 글씨가 있죠. 이제 약물 복용 전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수 본인이 감수해야 되고, 이 부분으로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전혀 억울할 게 없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비난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FA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에서 이 선수에게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본인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가 이적하면 좀 어울릴 만한 팀, 이 선수가 핏이 맞는 팀, 이런 팀을 한번 꼽아보면, 아무래도 이제 팀 홈런 최하위죠. 거포가 가장 부족한 팀인 기아 타이거즈에 가도 어느 정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잠실에 비해서 구장이 극단적으로 홈런이 많이 나오는 문학구장을 홈으로 쓰는 SSG 랜더스나 아니면 라이온즈 파크로 홈으로 쓰는 삼성 라이온즈에 갈 경우에 김재환 선수의 성적이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좀 어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환 선수 같은 경우는 FA A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선수를 영입한 팀은 두산 베어스에게 15억 2천만 원과 20인의 보상 선수 1명, 혹은 22억 8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수는 박건우입니다. 박건우 같은 경우는 강점은 역시 2016 시즌 이후에 평균적으로 공격력을 따졌을 때 가장 뛰어난 외야수라고 하면 역시 박건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외야수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 우타자를 보면 가장 정교한 타격을 한 선수는 박건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교한 타격, 만약에 내년에 3할을 훌쩍 넘는 그런 타율을 기록할 수 있는 우타자에 대해 내기를 하자 이러면 저는 주저없이 박건우 선수를 꼽을 정도입니다.
정도로 정확한 타격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수는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력도 검증이 된 선수죠. 그냥 주 포지션 우익수 이외에도 중견수를 그냥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잠실구장을 쓰면서도 한 2시즌 정도는 주전으로 수비력이 충분히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공수를 모두 갖춘 만능 외야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점을 꼽자면 이 선수가 FA 시장에 나온 선수 중에 1990년생으로 가장 어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장기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의 계약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봤습니다. 단점은 박건우 선수가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생각보다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란 점인데요. 박건우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있는 2016 시즌 이후로 한 번도 전 경기 출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어느 정도 부상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박건우 선수의 계약은 30대 이후에 박건우 선수의 시즌을 사는 계약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구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과연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박건우 선수는 역시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지만 앞서 말씀드린 김재환 선수하고는 다르게 탈잠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재환 선수라든지 이전에 두산에 있었던 오재일 선수 이런 선수들은 대놓고 이제 홈런을 노리는 크게 장타를 노리는 어퍼스윙을 하는 선수들이지만 박건우 선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정교함 위주의 스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실구장을 벗어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또 가장 어린 FA이기 때문에 또 가장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는 측면에서는 이 선수가 마냥 효율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 선수가 가면 어울릴만한 팀을 한번 꼽아보면 꾸준하게 박건우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SSG 랜더스라든지 외야의 중심인 중견수와 이제 중심 타자가 동시에 부족한 한화이글스 같은 팀에 가면 박건우 선수가 더 빛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건우 선수 역시 FA A등급에 속하는데요. 보상 규모는 그래도 A등급 치고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이 선수를 영입할 경우 원 소속팀에게 9억 6천만 원과 20인회 보상 선수 1명 또는 14억 4천만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박혜민입니다. 박혜민 선수는 강점하면 역시 KBO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중견수 수비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수비가 뛰어난 외야수 그리고 도루하면 생각나는 선수죠. 박혜민은 가장 뛰어난 수비수이자 가장 뛰어난 주루 플레이를 가진 선수입니다. 이 주루와 수비의 강점을 꼽을 수가 있겠고 박혜민 선수는 2021 시즌 기점으로 타격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어요. 과연 이 박혜민 선수의 이번 타격 기록이 나머지 4년 계약을 맺는다, 6년 계약을 맺는다 이런 시즌 동안 이 성적이 계속된다면 사실 박혜민 선수가 나머지 계약 기간 동안 이런 성적을 계속 기록한다면 돈을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은 그런 FA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단점은 또 반대로 2021 시즌이 커리어 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즌을 제외하면 평균 몇 년간 박혜민 선수가 타격에서 그렇게 빛이 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2021 시즌이 어느 정도 FA를 앞두고 급격하게 끌어올린 무리한 타격 성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전의 박혜민 선수 타격 생산력으로 돌아간다면 타격면에서는 조금 아까운 FA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유사한 유형인 정수빈 선수가 2021 시즌 FA 계약을 맺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이런 모습이 박혜민 선수하고 어느 정도 완전히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유사한 사례 선수가 부진했다는 점은 선수 개인의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혜민 선수는 빠른 발을 이용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 이제 30살이 넘어가고 30대 중반으로 점점 다가오면 가장 먼저 퇴화되는 게 어느 주루 능력이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가 발이 느려지면 아무래도 조금 플레이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역시 또 계약을 하는데 리스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되면 어울리는 팀을 한번 꼽아보면 도루 최하위 팀이죠. 그리고 마땅한 1번 타자감이 없어서 항상 발이 느린 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라든지 1번 타자 최원준 선수가 입대를 하게 되면서 공백이 생기는 기아 타이거즈 이 정도 팀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박혜민 선수 역시 A등급에 속하는데요. 박혜민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면 해당 팀은 원소속팀인 삼성 라이온즈에게 7억 6천만 원의 보상금과 함께 20인회 보상 선수 1명 또는 11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선수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김현수 선수의 강점은 역시 풍부한 경험과 여전히 녹슬지 않은 타격 능력인데요. 타격 기술하면 KBO 리그에서 김현수 선수 앞으로 놓을 선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타격 기술에는 통달이 된 선수고, 그리고 이 선수는 두 번째 FA지만 아직까지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88년생인데 빠른 연생으로 동갑들보다 더 빨리 프로에 입문했고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주전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은 이 선수가 FA 등급은 B등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모가 적지 않아요. 만약에 이 선수를 영입하면 드는 보상금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 단순히 기우일 수 있겠지만 김현수 선수가 2021 시즌에 3할 타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로 인해서 예전 같지 않은 타격 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계속될 부진이라면 김현수 선수의 큰 돈을 투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선수가 이적을 하면 어울릴 만한 팀은 사실 B등급 외야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개해드릴 선수에게도 포함이 되지만 A등급 선수의 이적에 따라서 이 선수들이 수요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 규모는 김현수 선수를 영입할 경우 해당 팀은 LG 트윈스에게 10억의 보상금과 25인 외 보상 선수 1명, 그리고 또는 20억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B등급이기 때문에 앞선 A등급 선수들과 다르게 25인 외 보상 선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나성범입니다. 나성범 선수는 이제 2년 연속으로 30홈런을 기록한 타자죠. 홈런 생산 능력하면 검증된 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올 시즌도 이제 최정 선수와 홈런왕 경쟁을 마지막까지 했을 만큼 가장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는 좌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성범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그 해당 팀은 바로 장타력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바로 나성범 선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성범 선수의 또 다른 강점은 내구성이죠. 2시즌 정도 전에 나성범 선수가 큰 다리 부상을 당하면서 내구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FA를 앞둔 올 시즌에 전 경기 출장을 하면서 본인의 내구성을 직접 증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성범 선수의 단점이나 약점을 꼽아보자면, 이제 이 선수가 거포라서 삼진이 많은 건 당연하지만 거포임에도 볼넷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진은 많고 볼넷이 떨어지기 때문에 볼넷과 삼진 비율이 굉장히 좋지 않은 타자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타율 같은 경우는 운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되는 수치인데, 이제 이 타율이 떨어지는 시즌일 경우에 출루율이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생각보다 좀 떨어질 수 있는 점, 그런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 이제 나성범 선수가 많은 홈런을 치고 있고 리그에서도 스타에 속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생산력의 경우는 사실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단점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적을 하면 어울리게 될 팀은 역시 김재환 선수하고 마찬가지로 장타력이 부족한 팀에 가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팀 홈런 순위가 낮은 기아나 한화에 간다면 단숨에 팀의 타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성범 선수 역시 FA A등급에 속하는데요. 이 선수의 보상 규모는 15억 6천만 원의 보상금과 20인 외 보상 선수 1명, 또는 23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NC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손아섭입니다. 손아섭 선수의 강점은 여전히 살아있는 타격 능력, 혹시 컨택이라든지 성구안 이런 부분에서 두루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타격하면 손아섭이 생각날 정도로 KBO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정교한 좌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컨택 능력은 역시 손아섭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FA 시장에 나온 외야수 중에 가장 보상 규모가 저렴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외야수 매물을 찾는 팀이 있다 이러면 손아섭 선수 쪽으로 어느 정도 컨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장점으로 꼽아봤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이제 컨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여전히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장타력이 매해 떨어지고 있고, 특히 2021 시즌 같은 경우는 장타력이 급감한 한 시즌을 보냈는데, 과연 이게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사실은 이 선수를 영입하는 입장에서는 큰 돈을 줬는데 장타가 없는 선수를 구매했다, 이런 거는 조금 영입한 팀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손아섭 선수는 이제 근성으로 이런 부분을 이겨내긴 했지만 굉장히 스몰 사이즈의 외야수거든요.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리그의 사례를
찾아봤을 때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에이징 커브가 빨리 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손아섭 선수의 두 번째 FA 계약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손아섭 선수는 송구 능력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조금 타구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수비수가 아니라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주자를 억제하는 그런 좋은 수비수였다면, 이제부터는 송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야 수비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외야 수비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이적을 하며 어울리는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KT의 유한준 선수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경험 있는 타자가 필요할 KT를 꼽을 수가 있겠고, 또 김현수 선수와 마찬가지로 A등급 선수가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해당 팀으로의 수요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 규모 같은 경우는 손아섭 선수는 두 번째 FA이기 때문에 B등급으로 이제 책정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5억의 보상금과 25인 외 보상 선수 1명 또는 10억의 보상금을 롯데자이언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FA 선수 분석 리포트 편으로 그대로 돌아올 텐데요. 내야수 그리고 포수 주요 선수들 한번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